서울에서 듣고 계신 박용진님 감사해요.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이 돈 가지고 빨리 병원 가세요. 윤서는 교복수선비로 받은 2만 원을 할아버지한테 건넨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어 내과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동행하기로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한윤서는 눈을 비비며 이불을 걷어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반지하 방은 습기로 차갑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이따금 아랫집 소음이 들려옵니다. 윤서는 작은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식탁 위에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습니다. 밥 데워 먹기. 사랑한다. 엄마 한지원의 글씨입니다. 윤서는 메모를 접어주머니에 넣고 냉장고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편의점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윤서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안동 일대 200여 가구를 돌아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면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드는 기분이 듭니다. 윤서는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될까? 엄마는 언제쯤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답이 없어서 윤서는 그냥 페달을 더 세게 밟습니다. 7시가 넘어 배달을 마치고 윤서는 주안역 앞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삽니다. 계산대에서 박경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윤서야. 요즘 역 앞이 좀 위험하다던데 조심해. 경미는 작은 호루라기를 건넵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 뭐라도 생기면 소리 질러. 윤서는 고맙다고 말하며 호루라기를 받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이 작은 물건이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학교로 가는 길 주안역 광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한 노인을 피해서 걷고 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벽에 기대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걸음을 빨리 합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단다. 조심해야 해. 하지만 윤서는 저 노인의 얼굴에서 절박함을 읽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윤서를 봅니다. 눈빛이 흐릿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아파서 노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늡니다. 윤서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교복 수선비로 받은 2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번 주 점심값으로 쓸 돈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손을 뻗어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봅니다. 윤서는 2만 원을 건네며 말합니다. 주안성심병원 내과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윤서는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윤서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간호사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 의사가 나와서 노인을 안으로 데려갑니다. 윤서는 대기실에 앉아서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립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30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와 말합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가 모셔오셨죠? 윤서는 손을 듭니다. 의사는 윤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학생이 생명을 구한 거예요. 윤서는 얼떨떨합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노인은 안정을 되찾고 윤서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만 눈빛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서는 대답합니다. 한윤서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서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정말 고맙구나. 윤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노인이 일어서려다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낡은 단추 하나입니다. 윤서는 그것을 주워서 노인에게 건넵니다. 단추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복잡한 무늬인데 어딘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노인은 단추를 받아들고 웃습니다. 이 단추는 내게 중요한 거란다. 고맙구나.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윤서의 등을 쓸어주며 말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투가 어딘지 익숙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섭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교시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윤서는 담임 교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최민재가 물어봅니다. 윤서야,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민재는 윤서를 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민재는 오늘 아침 영상 동아리 촬영을 하다가 주안역에서 윤서가 노인을 돕는 장면을 우연히 찍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배려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그 영상을 자신의 폴더에 조용히 저장해 둡니다. 수업이 끝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윤서야, 왜 이렇게 늦었어? 윤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윤서의 머리를 쓸어줍니다. 사람을 도운 건 절대 손해가 아니야. 윤서야, 넌 착한 아이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어딘지 슬픕니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칩니다. 편의점과 청소일로 매일 물과 세제에 시달린 손입니다. 윤서는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짐합니다. 엄마처럼 착하게는 살 거야. 윤서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윤서를 안아줍니다.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노인을 도와주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윤서는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 듭니다. 나는 가진 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윤서는 손등을 봅니다. 작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그 점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이 듭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학교 수업,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 그 사이에서 윤서는 자신이 노인을 도왔던 일을 거의 잊고 지냅니다. 다만 가끔 그 노인의 눈빛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윤서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교실은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떠들고 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주먹밥을 먹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민재가 말을 겁니다. 윤서야, 오늘 영상 동아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동아리 안 들어가 있잖아. 민재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한번 와봐. 재밌을 거야.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축구부 에이스 최도훈이 들어옵니다. 도훈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운동을 잘합니다. 여학생들은 도훈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도훈은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도훈에게 집중됩니다. 도훈은 윤서의 책상 앞에 멈춰섭니다. 한윤서, 도훈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립니다. 윤서는 고개를 듭니다. 도훈은 웃고 있습니다. 나랑 사귀자. 교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윤서는 얼어붙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도훈은 계속 말합니다. 너 진짜 예쁘더라. 나랑 사귀어 줄래? 윤서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훈은 진심일까? 아니면 장난일까? 윤서는 입을 떼려고 하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오세린입니다. 세린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야, 윤서 표정 봐. 세린의 목소리가 교실에 퍼집니다. 학생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도훈도 웃습니다. 미안, 윤서야. 이거 벌칙이었어. 윤서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벌칙 고백이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미소를 지으려고 하지만 입술이 떨립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세린의 휴대폰 화면에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키읔 표정 개웃김, 진짜 믿었나봐, 키읔 불쌍 키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따라옵니다. 윤서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잠겨 있습니다. 윤서는 계단참에 주저앉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나를 골랐을까? 나는 도훈에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윤서는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장난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윤서를 짓누릅니다. 몇 분이 지나고 발소리가 들립니다. 윤서는 고개를 듭니다. 보건교사 정연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우는 윤서를 보고 멈춥니다. 윤서야, 괜찮니?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연우는 윤서 옆에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윤서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도훈이가 한 일 말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우는 계속 말합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야. 학교 폭력이야. 넌 신고할 수 있어. 윤서는 고개를 듭니다. 신고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식 절차가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학교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윤서는 망설입니다.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연우는 윤서의 마음을 읽은 듯 말합니다. 신고는 복수가 아니야. 보호야. 너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지키는 거고. 윤서는 연우를 봅니다. 연우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당장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지만 윤서는 말립니다. 엄마, 내가 할게. 선생님이 도와주신대. 엄마는 윤서를 안아줍니다. 윤서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절대 잊지 마. 다음 날 윤서는 연우를 찾아갑니다. 연우는 신고 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써야 해.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좋아. 영상이나 문자 같은 거.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이 증거가 될까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야. 윤서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신고가 무엇을 바꿀지 모르지만 윤서는 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연우는 윤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용기 있는 선택이야. 그날 점심시간 학생의 인권부장 이마람이 윤서를 찾아옵니다. 하람은 규정집을 들고 와서 말합니다. 윤서야, 나도 도와줄게. 증거 보존부터 하자. 하람은 세린의 라이브 방송을 캡처하고 댓글들을 저장합니다. 이거 다 증거야. 절대 지우면 안 돼. 며칠 후 윤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합니다. 담임교사 김나영도 함께합니다. 나영은 윤서에게 말합니다. 윤서야, 도움받아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용기 있어서 여기 온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에는 교장, 교감, 생활지도 교사, 학부모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도훈의 벌칙 고백, 세린의 라이브 방송, 댓글의 조롱,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회는 윤서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도훈도 불려옵니다. 도훈은 처음엔 장난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폭력입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세린도 불려옵니다. 세린은 자신은 그냥 방송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위원회는 말합니다. 방송한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는 학교 복도를 걷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떤 학생은 수군거리고 어떤 학생은 외면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를 지킨 거야. 그 생각이 윤서를 지탱합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휴대폰을 봅니다. 익명 커뮤니티 캠퍼스톡에 윤서의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주한여고 벌칙 고백 사건, 한윤서 신고했대 키읔키읔 재수없다. 댓글들은 윤서를 비난합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신고한 게 맞았을까?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윤서는 생각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어. 나는 나를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윤서는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지하에서는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습니다. 별은 거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별은 거기 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민재는 일주일 전 찍은 영상을 다시 봅니다. 윤서가 노인을 돕는 장면입니다. 민재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해야 할까? 윤서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민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재는 영상을 안전한 폴더에 저장하고 컴퓨터를 끕니다. 월요일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로 향합니다. 지난주 신고 이후로 학교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윤서를 피하고 어떤 학생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윤서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교실로 들어갑니다. 민재가 윤서를 보고 작게 웃어줍니다. 그 작은 미소가 윤서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교시가 끝나고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2학년 3반 한윤서 학생은 교장실로 오세요. 교실이 술렁입니다. 학생들이 윤서를 봅니다. 윤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신고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습니다. 고급 차량입니다. 학생들이 창가에 몰려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거 누구 차야? 재벌 오셨나? 학교에 기부하러 온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윤서는 그 차를 보며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윤서는 얼어붙습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낯익은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전 주안역에서 도왔던 그 노인입니다. 노인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입니다.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노인은 윤서를 보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윤서야, 정말 고맙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한윤서 학생, 이분이 백도그룹 백인태 명예회장님이십니다. 학생이 지난주에 회장님을 도와드렸다고 하시네요. 윤서는 숨이 멎습니다. 백도그룹, 그 이름은 윤서도 압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백인태는 고개를 들고 윤서를 봅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날 내가 준 2만 원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윤서야, 넌 내 생명을 구한 거야. 윤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그 깨달음이 윤서를 압도합니다. 백인태는 계속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찾아왔어. 그리고 백인태는 윤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손등을 봅니다. 작은 점이 있습니다. 백인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숨이 멈춘 듯 보입니다. 윤서야, 어머니 성함이 혹시 지원이니? 윤서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지원이요. 어떻게 아세요? 백인태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백인태를 부축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백인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미경아. 그냥 너무 놀라서. 백인태는 윤서를 다시 봅니다. 윤서야, 내 외할머니 이름이 혹시? 윤서는 대답합니다. 박경숙이요. 돌아가셨어요. 백인태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백인태는 천천히 말합니다. 윤서야, 나는 내 친할아버지일지도 모르겠구나.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일까? 백인태는 설명합니다. 내 엄마 지원이는 내 딸이야. 20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 뒤로 찾지 못했지. 윤서는 현기증이 납니다. 엄마가 이 사람의 딸이라고? 그럼 나는 이 사람의 손녀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인태는 계속 말합니다. 그 전 말이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그 자리에 점이 있어. 내 엄마도 내 외할머니도 그랬지. 윤서는 자신의 손등을 봅니다. 엄마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어지럽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백도그룹 비서실장 장미경입니다. 학생분 놀라셨죠? 저희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백인태는 윤서에게 말합니다. 윤서야,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확신해. 넌 내 손녀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윤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게 꿈 같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 그룹 회장이 내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백인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미경아, 연락처를 드려라. 윤서야,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의사 상담이든 뭐든. 미경은 명함과 함께 봉투를 건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윤서는 봉투를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백인태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윤서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투가 익숙합니다. 병원에서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먹고 다녀요. 백인태는 웃습니다. 그래, 잘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백인태는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하고 교장실을 나갑니다. 미경도 따라 나갑니다. 윤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을 겁니다. 한윤서 학생,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백 회장님이 학생의 할아버지라니. 윤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 말합니다. 학생, 지금 당장은 혼란스럽겠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백도그룹은 좋은 회사고 회장님도 좋은 분이시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윤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기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윤서일까? 아니면 백윤서일까? 윤서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윤서는 숨이 막힙니다. 2만 원을 줬더니 5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수업종이 울립니다. 윤서는 교실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윤서를 봅니다. 윤서야, 무슨 일 있었어? 교장실에 왜 불려갔어? 질문이 쏟아집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윤서야,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는 아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윤서야, 왔니? 밥 먹자.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앞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윤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백인태가 찾아온 것, 엄마 이름을 물어본 것, 손등에 점을 본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립니다. 뭐라고? 백인태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윤서는 엄마를 봅니다. 엄마, 그 사람 알아?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윤서는 기다립니다. 엄마가 천천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내 친할아버지. 윤서는 숨을 들이킵니다. 정말이었구나. 엄마,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 엄마는 돌아서서 윤서를 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20년 전에 그 집을 나왔어. 도망쳤어.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엄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내 아버지.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고 너를 낳았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떠났어. 나 혼자 너를 키웠지. 윤서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는 윤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옵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윤서는 엄마의 등을 토닥입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집 앞에 차가 섭니다. 검은 세단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서가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학생. 회장님께서 지원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서는 엄마를 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차는 조용히 달립니다. 윤서와 엄마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미경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기사 정태수가 운전을 합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윤서를 보고 작게 웃어줍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차는 송도 방향으로 향합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넓은 도로가 펼쳐집니다. 윤서가 사는 주안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차는 한 저택 앞에 멈춥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정원이 보입니다. 미경이 말합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댁입니다. 윤서는 숨을 깊이 들이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백인태가 나옵니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백인태는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지원아. 목소리는 떨립니다. 엄마도 멈춰섭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봅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릅니다. 백인태가 먼저 걸어옵니다. 엄마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당황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백인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찾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숨은 거예요. 백인태는 일어서서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는 백인태의 품에서 웁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0년 만의 재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보입니다. 윤서는 이런 집을 처음 봅니다. 백인태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앉아라, 지원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엄마는 윤서 옆에 앉습니다.
백인태는 맞은편에 앉습니다. 백인태가 말을 시작합니다. 지원아, 너를 찾지 못한 게 아니야. 찾으려고 했어.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엄마는 고개를 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인태는 설명합니다. 너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했어. 경찰에도 신고했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하지만 너의 행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보를 차단한 것처럼. 엄마는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인태는 한숨을 쉽니다.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당시 집안 내부에서 누군가 내 위치 정보를 차단했어. 내가 찾아갔던 쉼터, 병원, 관공서, 모든 기록이 삭제되거나 은폐됐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야.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누가요? 왜요? 백인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짐작은 가. 집안 내부의 누군가가 내가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아마도 재산이나 경영권 때문이었을 거야. 윤서는 듣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가 돌아오면 누가 손해를 봐요? 백인태는 윤서를 봅니다. 내 큰딸 백소정이 손해를 봐. 지원이가 돌아오면 상속 구도가 바뀌니까. 윤서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백소정, 백도그룹 부회장, 엄마의 언니입니다. 백인태는 계속 말합니다. 소정이는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강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질투했지. 내가 너만 예뻐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는 고개를 젓습니다. 언니가 그랬을 리 없어요. 언니는 저를 아꼈어요. 백인태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지.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 나도 나중에 알았어. 백인태는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증거야. 당시 쉼터 기록이 삭제된 시점과 소정이 비서실에 접근한 시점이 일치해. 윤서는 서류를 봅니다. 복잡한 날짜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백인태의 말이 사실이라면 백소정이 엄마를 고의로 숨긴 것입니다.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백인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가 돌아왔다는 거야. 지원아, 그리고 윤서. 백인태는 윤서를 봅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야. 이제 함께 살자. 엄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백인태는 한숨을 쉽니다. 지원아, 반지하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니? 윤서가 새벽에 신문 돌리는 게 잘 사는 거니? 엄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백인태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돕고 싶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백인태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원아.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힘들진 않은지. 두 사람은 다시 안아줍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정장을 입고 있고 표정은 차갑습니다. 백소정입니다. 소정은 거실을 보고 멈춥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백인태는 소정을 봅니다. 소정아, 내 동생 지원이가 돌아왔어. 그리고 손녀 윤서도. 소정은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윤서를 봅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말 지원이야? 20년 만에? 엄마는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소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입니다. 소정은 백인태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백인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서는 들리지 않지만 언쟁하는 것 같습니다. 미경이 윤서와 엄마에게 차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윤서는 미경을 봅니다. 소정 이모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회장님은 복잡한 분이세요. 가문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세요.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10분쯤 지나고 서재 문이 열립니다. 소정이 먼저 나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백인태가 뒤따라 나옵니다. 백인태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지원아, 소정이가 조건을 제시했어. 출생 증명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도 원해요. 소정은 윤서를 봅니다. 윤서 학생, 미안하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증명이 있어야 하니까. 윤서는 소정을 봅니다. 소정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윤서는 대답합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검사 받을게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백인태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그리고 언론 대응도 준비해야 해요.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백인태는 한숨을 쉽니다. 소정아, 이건 가족 일이야. 회사 일이 아니야. 소정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백도그룹입니다. 가족 일이 곧 회사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말이 없습니다. 윤서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언니가 많이 변했구나 싶어서.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검사 받고 확실히 하자. 그럼 언니도 인정할 거야. 엄마는 윤서를 봅니다. 윤서야, 내가 이 모든 걸 시작했어.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준 게 시작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윤서는 생각합니다. 그날 2만 원을 줬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가진 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가슴을 채웁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체열을 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윤서는 평소처럼 학교를 다니고 엄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윤서가 재벌 손녀래, 백도그룹이랑 연관됐대.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윤서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어떤 학생들은 더 멀리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재만이 변함없이 윤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엄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6시쯤 엄마는 편의점으로 출근하려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윤서는 다행히 집에 있었습니다. 윤서는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엄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윤서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1시간쯤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내과 서지우 교수였습니다. 지우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이에요.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상동맥 협착증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어요.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우는 설명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막힌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에요. 빨리 해야 합니다. 늦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시술 자체는 2~3시간이지만 입원과 회복 기간을 합치면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윤서는 다음 질문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어야만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험 적용 후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윤서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1,8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윤서는 엄마가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윤서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나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 어떻게 해? 우리 돈 없잖아.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윤서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신문 배달과 엄마의 알바비를 모은 게 전부였습니다. 1,800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윤서는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백인태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하지만 윤서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친자 확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엄마는 분명히 거부할 것입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의 명함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윤서예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 학생, 무슨 일이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것, 수술이 필요한 것, 비용이 1,800만 원인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엄마는 모르게 해주세요. 익명으로 기부된 것처럼요. 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일을 더해서라도. 미경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서 학생, 이건 빚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지원 씨의 치료비 전액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준 거야?
윤서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다니. 수술은 그날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서는 기도했습니다. 윤서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제발 엄마를 지켜달라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스텐트 삽입도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윤서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서 학생, 내가 엄마를 살렸어. 내가 빨리 신고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서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이틀 후 백인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병원 로비에서 백인태를 만났습니다. 백인태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확인해 보렴. 윤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9% 친자 관계 확률입니다. 거의 100%였습니다. 백인태는 웃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윤서야, 넌 내 손녀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말을 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인태는 윤서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내가 날 살렸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백도그룹 회장, 숨겨진 손녀 발견,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반지하 소녀는 누구인가? 기사는 윤서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재벌 할아버지에게 접근, 계획된 만남인가? 악의적인 추측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에서 있었던 벌칙 고백 영상이 함께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세린의 라이브 방송 영상이 언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댓글에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애가 재벌 손녀? 웃기네 키읔키읔. 돈 노린 거 아냐?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서야, 기사 봤어. 괜찮아?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 조사해봤어. 그 영상을 언론에 흘린 곳이 어딘지. 윤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야?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백도그룹 홍보대행사야. IP 주소를 추적해봤어.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백도그룹 홍보대행사. 그럼 이건 내부에서 흘린 것입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윤서는 백소정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가문을 지키려던 그 태도. 윤서는 이해했습니다. 백소정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윤서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윤서 학생,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 윤서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서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난 기사와 악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옆 침대에 입원한 환자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윤서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당신 딸이 그 백도 그룹 손녀. 엄마는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왜 말 안 했어?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걱정될까 봐요. 엄마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당해야 해. 우리는 거짓말 안 했잖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윤서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재벌 손녀래. 그러면서 왜 아직도 신문 돌려? 윤서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교실 앞에 최도훈이 나타났습니다. 도훈은 윤서 앞에 섰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도훈은 윤서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줘. 윤서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공개 사과문이었습니다. 도훈은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윤서에게 벌칙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걸 재미로 소비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도훈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는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도훈아, 내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내 자유야. 내가 언제 어떻게 용서할지는 내가 정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친해지는 건 더더욱 내 선택이야.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말이 맞아.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건 용기 있는 일이야. 그 부분은 인정해.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미안해. 도훈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훈은 2주일 정학, 오세리는 1주일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유포한 학생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디지털 성폭력과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우 보건교사는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학교가 변하고 있어. 이제 다른 학생들도 신고할 수 있게 됐어. 실제로 며칠 사이에 학생의 인권부로 상담 신청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사례가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윤서는 보건실에서 연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게 맞는 걸까요? 가끔은 그냥 참았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서야. 참는 건 해결이 아니야. 내가 신고한 건 너 자신을 지킨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킨 거고.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윤서야,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내 편이야.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우는 윤서를 안아줬습니다. 한편 백인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인태는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손녀 한윤서는 제 생명을 구해준 아이입니다.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백인태는 학교폭력 근절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려는 겁니다. 백인태는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유포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백인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안역에서 윤서가 백인태를 도와주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올리는 대신 법정 제출용으로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 영상은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다는 증거야. 내가 원하면 법정에 제출할게. 윤서는 고민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 오해는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행이 증명의 도구가 되는 게 불편했습니다. 윤서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지금은 보류하자. 정말 필요할 때 쓰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제든 내가 말하면 줄게. 학교에서는 회복적 정예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정연우가 주도했습니다. 가의 학생, 피해 학생, 방관자 학생들이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린은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재미있을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윤서는 세린을 봤습니다. 세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세린아, 내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편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그리고 나도 변할게. 회복 서클은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점은 됐습니다. 스쿨폴리스 강우진도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우진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우진은 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캠퍼스톡 운영자의 IP 주소, 홍보 대행사의 서버 접속 기록,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우진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학생,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세요.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킬 겁니다. 윤서는 우진의 말을 따랐습니다. 악플들을 캡처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 악의적인 말들을 다시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홍보대행사 직원 문가영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백소정의 지시로 영상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후회했습니다. 17살 소녀가 악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영은 결심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기로. 가영은 백소정이 보낸 메일을 캡처했습니다. 윤서의 과거를 파헤쳐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라.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가영은 이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백인태의 비서실에도 보냈습니다. 미경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경은 즉시 백인태에게 보고했습니다. 백인태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정이가 정말 이런 짓을. 백인태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녀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인태는 소정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백인태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정아? 소정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백인태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백인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정아, 넌 부회장 직무를 정지당할 거야. 그리고 윤서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소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백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니야. 내 욕심을 위해서지. 백인태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정아, 가문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야? 윤서는 내 조카야. 지원이는 내 동생이고. 그런데 넌 그들을 공격했어. 그게 가문을 지키는 거야?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99.99% 백인태와 한지원의 부녀관계, 그리고 백인태와 한윤서의 조손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백소정은 여전히 조건부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법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정의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법정은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윤서는 처음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판사석 앞에 놓인 태극기. 모든 것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윤서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공익변호사 유다운이 윤서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다운은 서류를 정리하며 윤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진실만 말하면 돼. 내가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편에는 백도그룹의 법무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친자관계 확인을 요청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운이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한지원 씨는 20년 전 백인태 씨의 딸로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윤서는 한지원 씨의 친딸로서 백인태 씨의 손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백도그룹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20년간의 단절 기간, 그리고 원고 측의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가족으로서의 실질적 관계 형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백인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다운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한윤서 학생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백인태는 대답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주안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협심증 발작으로 쓰러질 뻔했을 때 윤서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다운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때 윤서 학생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백인태는 설명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교복 수선비로 받은 2만 원을 택시비로 내주고 병원까지 동행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백인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다온은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증인께서 윤서 학생이 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백인태는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의 손등에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같은 자리에 점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제 아내도 지원이도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도 똑같습니다. 백인태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단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 단추는 우리 집안의 문양이 새겨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떨어뜨렸고 윤서가 주워줬습니다. 이 단추는 50년 넘은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죠.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윤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윤서는 떨렸습니다. 다온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학생, 그날 주안역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윤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는데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다온은 물었습니다. 그때 윤서 학생은 그분이 백도그룹 회장님인 줄 알았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였어요. 다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2만 원은 윤서 학생에게 큰 돈이었나요?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 주 점심값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급하셨으니까요. 백도그룹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윤서 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벌칙 고백 사건이 있었죠? 윤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다온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다온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메일이 떴습니다. 백소정이 홍보대행사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한윤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것, 학교 왕따 사건을 부각시킬 것.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온은 설명했습니다. 판사님, 이 메일은 백소정 부회장이 직접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캠퍼스톡 운영자의 IP 추적 기록입니다. 백도그룹 홍보대행사 서버에서 접속한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온은 계속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고발자 문가영 씨의 진술서입니다. 문 씨는 백소정 부회장의 지시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도그룹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백소정을 불렀습니다. 백소정 씨, 증인석에 서주시겠습니까? 소정은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다온이 질문했습니다. 백소정 씨, 이 메일을 보내신 게 맞습니까? 소정은 침묵했습니다. 다온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온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소정은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녀의 등장은 회사의 리스크였습니다. 주가 하락, 경영권 분쟁, 언론 공격, 모든 것이 우려됐습니다. 다온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17살 소녀를 공격하신 겁니까? 조카를 말입니다.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백소정 씨, 귀하의 행위는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의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주안역에서 윤서가 백인태를 도와주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서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택시를 잡고 함께 타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재판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한윤서 씨가 백인태 씨의 손녀임이 명확합니다. 또한 한윤서 씨가 의도적으로 백인태 씨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소정 씨가 한윤서 씨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자 관계를 인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서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인태가 윤서를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윤서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인태는 엄마도 안아줬습니다. 지원아, 미안했다. 소정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한 것.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날 저녁 백인태는 윤서와 엄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의 집이었습니다. 반지하 집. 백인태는 그곳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해. 백인태의 말이었습니다. 백인태는 민재도 초대했습니다. 민재 학생도 와야지. 내가 없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 민재는 감격했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백인태는 김치찌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지원이가 만든 김치찌개. 식사를 하며 윤서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날 택시비 2만 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윤서는 백인태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에요. 백인태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2만 원으로 시작됐구나. 고맙다, 윤서야. 백인태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권력과 돈을 쫓아 살았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더구나. 윤서야, 내가 가르쳐줬어.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선의는 돌아온다는 걸요. 법정 판결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반지하 집에서 살았습니다. 백인태가 새 집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윤서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백인태는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편의점과 청소 알바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백인태가 백도장학재단 사무국에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정규직 전환 트랙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백인태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건 시혜가 아니야. 내가 일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야. 내 능력을 믿어. 엄마는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의 첫 출근 날, 윤서는 엄마의 정장 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엄마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야, 나
이렇게 입고 출근하는 게 꿈이었어. 20몇 년 만에 이루네. 윤서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늘 멋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윤서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백인태는 윤서를 백도장학재단 청소년 자문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자문단은 학교폭력, 청소년 인권, 교육 격차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윤서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명문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윤서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벌칙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모욕당했고 영상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서야, 신고하기 전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야?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보복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신고하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친구도 생겼고요. 윤서는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민재는 끝까지 윤서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참았거든. 내 이야기 듣고 용기가 생겼어. 자문단 활동을 하며 윤서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윤서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포스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동조입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포스터는 전국 학교에 배포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도우는 정학 처분을 마치고 복학했습니다. 도우는 윤서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도훈이 말을 걸었습니다. 윤서야, 나 지방 유스팀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다음 달에 내려간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잘 될 거야. 도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한테 한 일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책임지며 살게. 거기 가서도 후배들한테 똑같은 짓 하는 선배 보면 말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윤서는 도훈을 봤습니다. 도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변하는 모습 보니까 용서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 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오세린도 변했습니다. 세린은 정학 후 복학했지만 예전처럼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세린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나 상담사가 되고 싶어. 내가 다른 애들이 똑같은 실수 안 하게 도와주고 싶어. 윤서는 놀랐습니다. 진심이야?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보면서 배웠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백도그룹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인태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사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사회공헌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백인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백인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인태는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기금 100억 원은 이미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쉼터 건립, 한부모 가정 지원, 교육 격차 해소 프로그램에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실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입니다. 이사회 의장 신혜술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백인태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윤서의 제안서입니다. 청소년 자문단이 만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윤서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해결자가 됐습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술은 자료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 중심 접근, 회복적 정해, 예방 교육 강화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술은 윤서가 찍은 사진도 봤습니다. 반지하 집 식탁에서 네 사람이 김치찌개를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재가 찍어서 회사 내부 뉴스레터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백인태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해술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과반이었습니다. 백도그룹은 사회공헌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인태는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야, 통과됐다. 내 제안이 회사 정책이 됐어.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 의견이 그렇게 큰 회사를 바꿨다고요? 백인태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어. 2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회사 전체를 바꿨어. 백소정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정은 부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후 사회공헌본부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6개월간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라는 백인태의 지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소정은 평생 현장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소정은 쉼터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각자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한 아이가 소정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왜 도와주세요? 소정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셋째 달쯤 소정은 쉼터에서 윤서와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자문단 활동으로 쉼터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소정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도 긴장했습니다. 이모. 소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가 가문을 지키려다 가족을 공격했어. 너는 내 조카인데 나는 너를 적으로 봤어.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윤서는 소정을 봤습니다. 소정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지쳐 보이지만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이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소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정말 고마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전거를 타는 게 좋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주안역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윤서는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지나쳤습니다. 윤서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여성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뇨, 저혈당 쇼크. 윤서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늘 챙겨주는 사탕이었습니다. 여성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윤서는 여성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돌아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엄마는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누군가 돕고 있구나. 윤서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사람을 돕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엄마는 윤서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그래, 우리 윤서는 착해. 구급차가 도착하고 여성이 실려갔습니다. 윤서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할까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요. 구급차가 떠나고 윤서와 엄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박경미가 준 그 호루라기였습니다. 윤서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윤서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그 한 번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도울 수 있어요. 나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윤서는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윤서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윤서는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배달할 신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해. 그날 저녁 백인태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서, 엄마, 백인태, 그리고 백소정까지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백인태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만들어줬어. 혈연보다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 보여줬어. 윤서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2만 원으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백인태는 웃었습니다. 그래, 선의는 시스템이 된다. 내가 증명했어. 소정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나도 배우고 있어. 가문을 지키는 게 냉혹함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우리 함께 배워가요. 가족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 여전히 좁고 습하지만 윤서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하고 소중했습니다. 윤서는 손등의 점을 만졌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도 증조할머니도 가지고 있던 점. 그 점이 윤서를 할아버지와 연결해줬습니다. 혈연의 증거이자 운명의 표시였습니다.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윤서이자 백윤서야. 두 이름 모두 나를 만들어.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윤서는 창가로 가서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을 덮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웃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2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온 가족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윤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로 한 그 작은 선택.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선택할 거야. 선의를 선택하고 책임을 선택하고 연대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나는 나의 길을 만들어 갈 거야. 윤서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편안했고 내일은 기대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세상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